리부동산 이재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부동산 소식은 물론이고 경제, 주식 이렇게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진짜 꼭 한 번 더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바쁘신데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B증권 대구지점의 이철영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주식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은 지수는 3,000에서 3,2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이제 개인 고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네. 또 특정 어떤 그런 주나 종목, 호재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섹터마다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외의 작은 종목들은 이제 알 수 없을 때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다가 호재가 발생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미리 알고 사두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지금 약간 형국인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기관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있는데 그 아마 HTS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라 해가지고 연기금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연기금이랑 우정사업국 이제 우체국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조금 성장하고 상승세를 탈만한 타이밍에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3,200을 못 넘어 계속해서 조금 주저앉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손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좀 많은 편이고요.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좀 연속적으로 매도하다가 최근에는 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매수할 때 많이 매수했다가 여러 날 걸쳐서 좀 매도하고 이런 형태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기가 조금 힘든 그런 형국이네, 그죠? 어쨌든 대형주들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좀 관망세가 이어진다.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섹터들은 순환매가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밑에 라인으로 있는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이제 턴으로 최근에 얘기가 있었던 애플카, 자동차 쪽이 좀 이제 확 또 피었다가 또 애플카랑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애플카랑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차 쪽은 좀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서 또 지금 쿠팡 넘어가서 지금 최대 이슈입니다, 그죠? 쿠팡 관련해서 그런 커머셜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또 조금 이어붙는 이제 시장은 돌아가면서 이제 바턴은 이어봤기 때문에 지수는 안 밀리지만은 실제로 트레이딩 하실 때는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나거나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쉽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에서 그죠 상장을 하면서 어떤 기업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거의 지금 적자인데, 그죠? 어느 정도로 나왔죠? 지금 일단 미국 그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시 NYSE에 직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는 35조에서 55조 사이 정도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50조 정도 기업 가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50조보다 조금 높잖아요. 한 60조 정도. 오늘 기준으로 네이버가 65조. 65조. 카카오가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가 45조.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업 가치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이지만 50조 정도로 기업 가치를 본다면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신축이 이 피가 이제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구축들이 딸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주식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키 맞추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는 연식이 지난 부분이 있지만은 주식은 연식이 지나면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쌓이고 영업이익이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신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쿠팡에 비해서 실제 지금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보다 더 비싸야 되지 않나 이런 조금 어떤 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쿠팡이 직상장을 한다고 해서 쿠팡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관돼 있는 다른 주식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그러면 11번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쿠팡이 근데 모기업이 미국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기 이제 쿠팡 LCC. LCC. 쿠팡
쿠팡 LCC. KCC는 그 페인트. 미국 델라웨어에 있기 때문에 예, 저 맥주는 500cc. 아, 죄송합니다. 차는 2000cc 타시죠. PD님 뭐 생각나면 한 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네. 그거는 네. 우리 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저도.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모 회사가 미국에 델라웨어에 있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서도 미국에 상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슬쩍 보는데 본사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델러웨이 어디 있지? 소잘 달라스 쪽인가? 미국은 못 가봐가지고요. 뭐 직접적인 종목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군들을 이렇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캐리 우드라는 이제 CEO가 있는데요. 예. 그 CEO가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미국에서 E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ETF들이 굉장히 좀 성장을 잘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예. 3월 말에 우주 항공 관련된 ETF를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이제 ETF 안에 여러 주식들을 담을 텐데 예. 그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ETF가 나오고 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좀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있고 아무래도 우주 항공 쪽이라 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R&D를 하자마자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막 여러- 길게 이제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어떤 여러- 이슈들을 만들어 쌓아 나가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여러 해 동안 투자하고 예.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런 뭐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오랜 과정들이 이제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뭐 시기가 곧 올 수도 있다. 뭐 이제 거의 이런 다 좀 돼간다. 예, 요즘 굉장히 또 떠오르는 또 키워드가 리츠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커피 한 잔 값으로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츠는 부동산 투자법으로 인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자금을 모아서 예. 리츠라는 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로 직접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예. 펀드 형태로 인해 가지고 뭐 건물을 담을 수도 있는 이런 쪽인데 최근에는 이제 리츠 펀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리츠 펀드도 나왔었고 예. 또 3호로 리츠 펀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많이 원하시다 보니까 예. 리츠를 직접 투자해 가지고 리츠에서 발생되는 여러 그 수익들을 배당금 형태로 이제 받기 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상가를 매입하시려면은 그 상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 수수료, 또 큰 금액 단위 이런 그렇죠. 부분들 부담스러운데 또 리츠를 매입하게 되면은 그 큰 상가를 내가 다 가지진 않지만은 거기에 내가 한 발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원하셔서 리츠 투자 좀 많이 조금 관심 가져하시고 이제 상장된 리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요? 네, 해외 아하. 리츠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솔직히 뭐 건물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하나 사기도 굉장히 힘든데 네, 맞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서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네. 투자를 해서 나도 뭐 임대 수익에 어떤 네.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이제 리츠 투자를 하려면은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점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내도 리츠 종목이 있고 해외도 리츠 종목이 있는데요. 예. 이 각 리츠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하. 어떤 리츠가 어떤 부동산의 형태를 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상가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히 들어가시 전에 내가 투자하는 리츠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률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나오는 것도 있고 월 배당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매달 아하. 네, 임대를 받는 것처럼 배당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배당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히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 뭐 한 어떤 리츠든 리츠 종목은 미국에 있는 상업용 시설에만 투자하는 리츠가 있어요. 쇼핑몰.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리조트나 관광지 쪽으로 투자하는 네. 리츠도 있을 테고 네. 또 이렇게 상업 시설, 네. 쇼핑몰 쪽으로. 쇼핑몰, 뭐 약국, 그다음에 뭐 세븐일레븐 같은 뭐 이런 편의점, 그러니까 이런 쪽에 들어가는 어허. 종목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예. 리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아하. 이제 그런 부분도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면서 그 임대주택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임대 수익들을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그런 리츠도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실패 사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름만 보고 예. 이 리츠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가 건물들 그다음에 것들을 다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속을 안 들여다보시고 그냥 매입하실 경우에는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가치가 하락하거나 쇼핑몰의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그렇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배당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가 자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리츠가 일반 종목처럼 변동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에 빠른 수익을 원하실 때는 리츠 투자 종목은 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3천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 거의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이제 개미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그 큰 역할들을 했다. 맞습니다. 통합 개미의 이제 혁명이다. 물론 이제 유동성도 그렇지만 감히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2021년도 올해 어떤 그런 주가 전망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 중에서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뉴스 볼 때 기준금리를 0.25% 내렸다 올렸다 그거 뭐 나오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예. 내 돈 10만 원 넣으면은 뭐 이자 2,000원이나 2,500원이나 큰 의미가 있나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가 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 기준금리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어떤 시그널을 주는 부분인데 1월 달까지 미국에서 기조는 향후 3년 4년 동안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말을 해왔습니다. 예. 장기로 저금리 기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조금 대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 채권 금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각보다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야, 그런 시그널에서도 시장은 움직일 수가 있다.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여요. 예. 퍼져나가 있는 자금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 예. 계속 매입해주고 있는 미국 채권들을 덜 매입해주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또 시장은 조금 하락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국의 어떤 금리의 예측이라든지 방향을 조금 이제 예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 장기 저금리의 어떤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시장은 당분간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좋은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치는 똑같이 양도세가 22% 돼야 됩니까? 미국이 이제 리츠를 가든 ETF를 주식을 가든 상관없이 양도세는 무조건 22%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투자하든 22%고 리츠 대신 이제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배당 소득세 15.4%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5.4%가 이제 세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1년 총 이제 수익과 손실의 합한 금액에서 250만 원 공제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수익이 있으면은 거기서 22%가 세금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증거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주저없이 물어봐 주시면 다음에 또 리뷰 동산에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